이 정당 구조, 정치 공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총선 이후 비례정당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여러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얘기한 대로 더불어시민당과 합당을 했습니다. 흡수 합당하기로 최종 결정을 했고요. 내일 중앙선관위에 신고를 마치면 합당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더불어시민당이 아니라 모두 더불어민주당으로 그렇게 부르면 되는데, 이런 가운데 최강욱 열린민주당 신임 대표가 등장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공개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최강욱 신임 대표에게 이번 총선 과정에서 보여준 역할, 함께하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았다라고 좋은 말을 하면서 조만간 식사를 함께하자, 아울러 권력 개혁 문제를 거론하면서 열린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했다고 그렇게 언론에 공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울러 최강욱 신임 대표 또한 인터뷰를 통해 민주당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잘 메꾸고 국민께 알리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아무래도 민주당은 개혁 입법 등등보다는 지금 경제를 살리는 데 주력해야 하니 나머지 부분은 자신들이 맡겠다라고 그렇게 밝히기도 했지요. 하지만 이같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데 대해서 여러 가지 또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특히 총선 과정에서 열린민주당과 계속해서 거리를 유지했던 지금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좀 이것을 축소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강욱 대표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통화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 열린민주당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한 가지 나온 얘기들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신임 대표한테 전화하는 것은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니다. 당과 당 관계와는 별개의 문제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 김태년 신임 대표뿐 아니라 주호영 미래통합당 신임 원내대표하고도 통화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최강욱 신임 대표는 계속해서 얘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합당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은 내놓고 얘기하지는 못하지만 8월에 예정되어 있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또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같은 부분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문재인 대통령의 함의는 무엇이며 이것을 공개한 또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의 의도는 무엇인지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진짜 천군만마를 얻었죠. 최강욱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특히 권력기관에 대한 이 혁신, 개혁에 대한 메시지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에요. 네. 최강욱 당 대표가. 네. 또 그걸 약속을 해갖고 또 상당히 강성입니다. 강성이라고 얘기하면은 지금 민주당 안에서 다양한 논의와 관련해서 가장 혁신에 가까운 인물이거든요. 이런 분이 이번에 세석이지만은 작은 정당의 당 대표가 됐다고 얘기하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화해서 한번 축하할 만하죠. 또 제가 옳다고 보고요. 한성이라도 누가 먼저 전화를 했느냐는 저는 청와대에서 먼저 하죠. 최강욱 당선인이 본인이 전화가지고 대통령이 저하고 통화합시다. 이건 쉽지가 않습니다. 청와대에서 아는 사람들 많을 테니까 얘기를 하다가 대통령이 먼저 전화를 해서 네. 통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고, 합당 문제는 이거는 자연스럽게 저는 나오는 것이 제일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국민이 보기에도 떨어지는 것이 좀 낯이 좀 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얘기하면은 두 정당의 통합 문제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후보자가 자연스럽게 말 나와요. 자연스럽게 통합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당선된 후보가 통합하지 않겠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거고, 통합을 하겠다라고 하는 후보자가 당 대표가 된다고 얘기하면 통합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8월 달을 넘기지 말고 네. 그때까지는 서로가 경쟁을 하면서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의 의견을 묻고 자연스럽게 가는 것이 저도 정답이라고 보고, 최강욱 신임 대표 열린민주당 혹시라도 민주당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잘 메꾸고 국민에게 알리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라고 말을 보면은 정치 초년생인데 상당히 정치적인 내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볼 대목이라고 봅니다. 네. 아무래도 지지층이 겹치기 때문에 분명히 비슷한 길을 가게 될 것인데요.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 부분도 주시할 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비례정당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바로 보수 야권입니다. 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합당 여부 계속해서 관심을 모아왔는데요. 조금 전 전해진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원유철 대표가 임기를 연기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미래한국당 내에서 반발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이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만, 조금 전 전해진 내용, 미래통합당과 한국당이 논의 기구를 구성해 조속히 합당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교수님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이제 미래한국당이 당장 통합하는 것처럼 보였었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민기적거렸어요. 그러니까 왜 민기적거릴까를 보니 지금 요구 사항들이 하나씩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갖다가 약속하면 빨리 합당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 우리가 봤지만 선거법 개정이라고 하는 건 또 지난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원내 정당, 그러니까 소위 교섭단체화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나오는 거고 네. 또 하나는 이게 원구성 협상에서 하나의 협상 카드로 쓰기 위해서. 왜냐하면 원내 교섭단체가 되면은 상임위원장직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제 자리들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하나의 이제 원구성 협상의 꼼수가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미래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메리트가 있지만 주영 원내대표 입장에서 보면 자칫하다가 소탐대실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네. 만약에 이런 식으로 꼼수를 폈다가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이 좋다. 그럼 표결로 상임위 우리가 다 가져가겠다. 이러면 막을 수가 없어요. 이제까지 그런 사례는 없지만 3분의 2 거의 180석에 가까운 더불어민주당이 그거 못하리라는 보장도 없는 거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또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주영 원내대표가 원내에서의 리더십, 그러니까 뭐 비대위기로 가느냐 마느냐를 떠나서 앞으로 2년 동안 자신의 령이 서려면 원내에서 리더십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 리더십은 국민들에게 약속한 네. 그러니까 임기가 시작 전에 합당을 하는 그 약속을 지키는 것부터 출발하는 게 맞다. 좀 그런 점에서 주영 원내대표가 첫 단추를 잘 풀어간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30일 문을 여는 21대 국회, 이제 177석의 민주당, 아울러 103석의 통합당, 이렇게 거대 양당으로 자리를 잡아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